자,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할 텐데요.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용한 듯 하면서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한 듯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래량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작 부동산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은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왜냐?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괴로운 상황이 2026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2026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큰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러한 현상이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는 이러한 이유, 원인들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원인들이 2026년도에는 바뀌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예, 바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핵심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핵심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핵심 지역이라는 것은 뭐 강남 3구, 뭐 마용성 이런 데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 일대까지 다 해서 그 중에서도 핵심권들 이런 데들이 계속 가격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변수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는 아직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좀 더 정치적인 논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의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표를 얻는 것에 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부동산을 좀 풀어줄 것이고요.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책 입안자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민심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가 실제로 스타트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부동산 시장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지역들에는 그런 것이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서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일부 물건들 이런 것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부동산 상승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공급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정책 이런 것이 너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강력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인들이 한 가지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26년도 역시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계속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몇 년 사이에는 제가 뭐 틀린 얘기를 단 한 개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뭐 저의 예측력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점을 치거나 막 이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원인들을 조금 더 잘 공부를 하고 알면 미래를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상승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정도는 내년까지는 어쨌든 지금과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라는 거는 매도자 매수자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예를 들어서 0.5%가 올랐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매도자인데, 야, 올해 부동산이 0.5% 올랐으니까 나 0.5% 높은 금액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인들의 결정의 합의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들의 결정의 잣대는 어떤 거예요? 이런 0.5% 올랐다, 뭐 0.9% 올랐다 이런 게 잣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게 잣대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누가 얼마에 팔았다. 이게 잣대예요. 그런데 이로 팔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 금액에 내놔도 팔리더라. 이런 게 잣대예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내년엔 바뀔 가능성이 있냐? 매도자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매수자가 따라 붙기만 하면 그게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매수자가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 물량이 없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데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은 거니 지금이라도 내가 막차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가 꼭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높은 가격에 꼭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도자 매수자 싸움에서도 내년에도 매도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상승의 정도는 올해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풍선 효과, 비규제 지역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런 비규제 지역의 이런 상승세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계속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규제 지역 중에서 어디가 핵심이냐 이거의 순서에 따라서 가격이 확산이 될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비규제 지역들이 있으면 그 비규제 지역들 중에서도 어디에 사람들이 좀 더 수요가 쏠리고 어디에 사람들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연구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 순서대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비규제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가 나옵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그런 효과가 납니까? 라고만 물어본다고 하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다만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 어디냐는 바로 차별화되는 지역으로의 확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올해같이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부터도 26년도를 더 많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물량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다가 갭2까지 다 금지를 해놨잖아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거주할 사람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내가 사서 전세를 두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갱신권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것이 너무 다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권을 없애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갱신권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전세가 자꾸 이제 월세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월세라고 하면 월세화 된다고 그러면 전세가 없어지고 뭐 완전히 월세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반전세가 늘어나죠. 반전세가. 근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극단적이었잖아요. 전세 아니면 월세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 반전세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지역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또 마침 이런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거든요. 또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는 주인은 널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세를 놓고 싶어도 월세를 놓는 걸 두려워한 게 왜 그러냐면 월세 놔가지고 손님 안 오면 어떡해. 그리고 또 중개업자들이 계속 겁도 많이 줍니다. 아, 그렇게 사장님 뭐 그렇게 월세 놓으면은 손님 맞추기 어렵습니다. 요새 누가 그거 몇백만 원씩 월세 내가면서 아파트 누가 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든요. 근데 전세는 금방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세로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전세 같은 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은행 이익보다도 높은 배당이 나오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차익까지 엄청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반전세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준비된 돈이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해야 되겠지만은 반전세를 환영하는 그런 주인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추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빌라 오피스텔인데요. 빌라 오피스텔은 조금 희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 이건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빌라와 오피스텔 부분은 정말 완전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또 정치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빌라와 오피스텔들을 어떤 식으로 해줄지는 잘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긴 하나 지금 약간의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 전세 대출을 조금 완화해 줬거든요. 빌라에 대한 보증 한도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그게 이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감정가도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빌라에 대해서 조금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이게 하나의 조금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획기적이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완화되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작은아마 어떤 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내년도에는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지 않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주요한 데들이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갈아타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매수 대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도 무심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건가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나요? 돈 좀 많이 벌고 싶나요? 이사 좀만 다니고 싶나요?